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짚어볼까요? 영장 청구 앞둔 이재명. 어제 검찰 조사 받고 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런 전망들 나오죠? 네, 검찰 안팎의 취재를 종합해봤을 때 이번 주 후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사이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제 쌍방울건 관련해서 2차 소환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쌍방울이 그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300만 원 대납한 게 맞냐라는 추궁이 이뤄졌어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방북하려고 추진한 건 맞는데 기업한테 돈 보내라고 대납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는 열람을 다 한 다음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나왔는데 이번엔 어땠습니까? 네, 어제 거는 어제 나왔던 2차 피신 조서에는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지난번 조사 때 기록했던 1차 조서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잠깐 읽어봤는데 읽어보다가 여기에는 서명하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역시 본인이 진술한 취지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근데 그 상태로 그 본인 취지가 아닌 상태로 언론 보도까지 나갔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뭘로 들고 있나요? 내 취지대로 진술서에 써 있지 않더라 하는 그 사례. 지난번 조사 때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화영 전 지사가 북한에다가 쌀 10만 톤을 보내줄까 하고 지원 의사를 타진한 거를 알지 않냐라는 질문을 검찰이 했는데 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의 취지는 그런 일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황당하다라고 말을 한 건데 조서에는 네. 이화영 지사가 뭐 그렇게 행실을 한 게 참 황당하다라는 취지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화영의 행실이 황당하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취지로 그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다의 해석이 살짝 달랐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조서 날인을 거부한 거다라고 밝혔고요. 네. 근데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석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취지랑 좀 달랐던 내용이 어제 조선일보, 한국일보에 보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서만 날인만 거부한 게 아니라 이거 누가 흘려줬냐 검찰에서 라고 하면서 검찰 간부를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장 청구가 되면요, 체포동의안 표결까지는 2번의 본회의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쵸. 변수가 많긴 하지만 추석 전까지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런 관측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11월까지 이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정기 국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서 아마 칠 것이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최근에 부결론이 좀 고개를 많이 들고 있어요.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아예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넣어줄 수 없다. 아가리요? 네.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나왔네요. 네, 검찰의 입속에 넣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공개 발언하기까지 했고요. 예, 또 제가 여기저기 알아봐도 친명계뿐만 아니라 좀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도 확실히 그렇게 좀 기류 변화가 느껴져요. 의원들도 서로 놀라고 있더라고요. 뭐 동조 단식하는 의원들 보면 뭐 이렇게 완전 친명이거나 강성이거나 한 의원들이 아닌데 동조 단식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더라. 야, 나도 놀랍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 선거 다가오니까라고 의원들도 좀 놀라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당내 결집의 분위기는 확실히 느껴진다,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당내 결집이 체포동의안 날아왔을 때 부결로 갈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논평 듣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이제 그 소환 조사도 있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진술을 계속 번복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한 거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또 바뀔 수도 있다.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변호인 측의, 그러니까 이화영의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지만은 이게 조금 결정적인 증거 능력으로 인정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화영이 바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단하기는 힘들지만은 여러모로 봤을 때 이화영이 말을 바꾼 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한테 안 좋게 이제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어제 이제 보였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조폭 출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을 만큼 내가 어리석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김성태 씨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어제 조사해서 서류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서명한 이 관련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서명한 이제 경기도 것들을, 문선, 문서를 제시를 하니까 이거는 내가 모든 도정을 다 알 수도 없고 이거는 이화영이 주도해서 한 거고 나는 이제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영장을 이제 쳤을 때 구속영장을 쳤을 때 어떻게 이제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경기도하고 쌍방울그룹 컨소시엄 증거 영상을 이제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독 기사인데 어떤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2019년 1월 17일에 중국의 선양에서 열린 북남 경제협력 협약식 맺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요 장면이 쉽게 얘기를 하면 경기도하고 쌍방울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게 그 그룹이 떨어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황 증거들을 상당히 그래서 어쨌든 이화영 쪽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이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밀접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다 알려졌던 건데 그 밀접의 고리가 이화영에서 끊어지느냐 아니면 이화영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되느냐 이거잖아요. 쟁점은. 그렇죠. 그 부분인데 어제 이화영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마지막 그 진술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는 진술을 보류시켰다.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주목할 포인트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 치고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뭐 앞에서도 지금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구속영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당장의 현안으로 확 떠오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각이 먼저냐 민주당의 탄핵이 먼저냐 이걸로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일단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개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줬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탄핵 소추가 되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건데 여권 일각에서 자진 사퇴론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종섭 장관한테 부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그만두는 방향으로.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탄핵 추진하겠다,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원해갖고 엊그저께 팍 발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아보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엄청 났대요. 내부에서요? 탄핵 소추가 되게 되면 바로 국방부 장관이 일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안보 공백 어떡할 거냐. 그리고 이게 저쪽 보수당이면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안보 문제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게 되면 타격이 너무 크다. 차라리 해임 건의안 정도가 어떠냐 이런 지적들이 당내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어쨌든 이종섭 장관이 먼저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해보기로 하고 김준수 에디터.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결국은 뭐 이제 야당한테 휘둘리지 않겠다. 이게 최소한 3개월에서 길면은 뭐 한 4, 5개월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전혀 그런 기류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이제 자진 사퇴할 기류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뭐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후임으로 오는 뭐 신원식 장군이나 이런 분, 그러니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잘 싸우는 사람들, 더 이제 야당에 강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 이제 임명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야당하고의 어떤 전선은 더 좀 가팔라질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 개각에 대한 평가도 좀 할 텐데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그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잖아요.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한데 정치인 출신이 바로 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홍준표 시장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으로는 역대 간 적이 없다. 왜냐하면 중립의 문제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여권에서 여권 중진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 같아요. 다음 문제 갑니다. KBS 사장 해임 속전속결. 어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KBS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고 대통령이 곧바로 제가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이 안건으로 제출된 게 2주 전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임시이사회 2번 열어서 토론을 벌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에 해임 제청안 의결이 되고 바로 대통령이 저녁에 제가를 했습니다. 사유가 경영 악화
그리고 불공정 편향 방송 이런 것들 해서 6가지가 나왔습니다. KBS 이사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그렇죠. KBS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사회가 그전까지는 여권 추천 이사가 4명, 야권 추천이 7명이었다가 최근에 여권 6명, 야권 5명, 여권 6, 야권 5으로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권 추천이 숫자 싸움에서 이겨서 의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바로 근데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요. 김인철 사장이 어제 뭐라고 말했냐면 입장문을 냈는데 네.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다.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거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MB 때 정현주 사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했던 고대영 사장이 그런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그걸로 가겠다라는 걸 이제 예고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반복이네요. 예. 비슷한 상황에 또 반복. 김준 에디터. 예. 그러니까 불행한 역사의 지금 반복이다. 지금 안 좋은 선례 관례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은철 사장 해임 이유가 이런 겁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고용안정 관련 노사비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여기에서 한 절반은 지금 여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료 문제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수신료 분리징수돼서 무대책 지금 뭐 대책이 나오기가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몇 대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급작스럽게 얘기를 했다라든지 뭐 직원들의 퇴진 요구는 어느 KBS 사장이나 모든 그 직원들 퇴진 요구가 있어서 역대 어느 KBS 사장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합리적인 것이냐. 고대영 사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해임됐는데 그때도 8가지 파업 사태 뭐 초래 뭐 이런 걸로 해임됐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이제 복귀를 할 가능성인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명예회복 차원에서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부나 저 정부나 조금 KBS를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뭐 MBC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금 해임이 된 것이 이제 좀 정지가 됐잖아요. 예. 내년 10월, 8월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8월인가 10월인가 꽤 임기가 길어요.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권태선 이사장 임기가 좀 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MBC하고는 조금 이제 속도 차이가 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영방송 여권이 그 뭐 그렇게 의도했는지 모르겠으나 생각했던 총선 전까지 그렇게 알려졌던 총선 전까지 다 이제 장악 뭐 아니면은 이제 정상화 이런 것들은 조금 시차가 좀 생겼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 방심이 뭐 방통위 이런 데서 지금 강도 높게 지금 공영방송 쪽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정 징계, 뭐 방심해서 법정 징계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방송들이 다 비슷하게 보도를 했는데 왜 특정 언론만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좀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흘러가는 상황들 지켜봐 주시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부산 돌려차기 모방한 신림동 최윤종. 신림동 그 등산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산에 있는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 오피스텔 돌려차기 사건 모방했다고 자백했어요. 네, 검찰이 기소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CCTV 없는 데로 끌고 가서 성폭행 시도한 거였잖아요. 예. 이 사건 보도를 보고 모방했다는 진술을 최윤종이 했답니다. 특히 4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샀고요. 네. 그리고 CCTV 없는 곳을 찾으려고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등산로 답사도 수십 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범행 전에 6일 동안 2번이나 그 범행 장소를 찾았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휴대전화에다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이런 메모를 남겼대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뭐 이런 얘기들을 남겼다고 하는데 네. 해서 검찰은 일단 이거를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성폭행은 이제 미수라고 판단은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수라고 하더라도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강간등 살인.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